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 오늘 하면 2차 방정식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뒤에 2차 함수를 계속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2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여기 활용 푸는 순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정하기.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자, 당연히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어봐야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세우면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지 방정식을 풉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인수분해로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방정식을 풀면 x값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 중에 뜻에 맞는 것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항상 활용 문제 하면 이렇게 4단계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했고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이 다 나옵니다. 잘 됐습니다. 자, 봅시다. 동생과 언니의 나이의 차는 3살이고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은 180일 때 언니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 동생과 언니의 나이의 차는 3살이고 여기까지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보고 나이의 곱은 180일 때 여기까지 끊어보고 언니의 나이를 구하시오. 밑에 과정이 있지만 요 문제를 보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언니의 나이를 x라고 보통 둡니다. 자, 그러면 동생의 나이는 3살 차이니까 동생의 나이는 x 빼기 3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 x 빼기 3 이렇게. 잘 안 나오네.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은 180일 때 그랬으니까 언니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곱하면 18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 x-3. 그리고 주어진 방정식을 풉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18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80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 180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숫자가 매우 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80을 소인수분해 봅니다. 180을 적당히 이렇게 해봅시다. 소인수분해 하지 말고 180을 10 곱하기 18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 10 곱하기 18 18은 요거는 2, 9, 18 10은 2, 50 자, 대충 보이십니까? 9는 3, 3, 9 자, 그래서 적당히 두 수를 곱해서 180이 돼야 되고 더하거나 빼서 3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2, 5, 10에다가 4, 20, 20이고 5에다가 이렇게 2에다가 2 곱하고 3 곱해 봅시다. 그러면 12, 5에다가 3 곱하면 15, 12 곱하기 15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x
12하고 15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플러스 붙이면 인수분해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15가 나옵니다. 자, 3번 단계까지 했습니다. 마이너스 12, 15. 자, 답 구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가 언니의 나이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값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니의 나이는 15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숫자가 크면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적당히 곱하기를 생각을 해서 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밑으로 내려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친구가 먼저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풀어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먼저 풀어보고 다시 플레이해서 선생님 풀이와 비교해보고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나이의 차는 4살이고 오빠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 296일 때 동생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위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나이의 차는 4살이고 제곱의 합은 296일 때 동생의 나이를 구하시오.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합니다.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하면 여기 오빠는 동생보다 4살 많은 거니까 오빠는 x 더하기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수를 정했고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오빠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 296일 때 그랬으니까 오빠의 나이, 문장에 써있는 그대로 오빠의 나이를 제곱하고 동생의 나이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 296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그리고 플러스 x제곱은 x제곱하고 296도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96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동류항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8x 자, 296하고 16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80는 0. 자, 이 상태로 풀지 마시고 개수가 모두 짝수이므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40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비교적 쉽게 숫자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 상수항이 140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곱해서 마이너스 140 되고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하나는 10으로 하면 되고 하나는 14로 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140 나오고 더해서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x값은 x-10에서 10 나오고 x 플러스 14에서 마이너스 14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세웠고 x값 구했고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은 10입니다. 이게 x가 나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음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값은 10이고
그래서 동생의 나이는 10살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형의 나이, 오빠의 나이는 14살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먼저 풀어봤습니까? 답이 맞았습니까? 제 풀이랑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런 거 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계속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밑에 조금 잘렸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조금 키워서 조금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놨겠습니다. 교재랑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6페이지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72일 때 이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장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자연수는 일씩 커지니까 예를 들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자연수는 일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x가 있으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이고 x 앞에 있는 수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일씩 커집니다. 일씩.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72일 때, 자, 여기는 지우고, 이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수를 x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큰 수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곱하면 72가 된다. x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면 70이 됩니다. 옆에서 풀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72. 자, 전개하고 x제곱 플러스 x 우변의 72를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72는 0.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곱해서 72는 8 곱하기 9니까 이렇게 간단히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x 8, 9, 72입니다. 더해서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계속 x값 구합니다. x-8에서 x값은 8 나오고 x 플러스 9에서 x값은 마이너스 9 나옵니다. 아, 여기 과정이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를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9는 답이 아니고 x는 8입니다. 두 자연수는 우리가 작은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는 8, 큰 수는 하나 커서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봤습니다. 2번 2번과 3번도 지금 영상을 세우고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1일 때 이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하고 똑같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그랬으니까 작은 수는 x, 큰 수는 x 더하기 1입니다. 자,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곱의 합이 61 그랬으니까 작은 수도 제곱하고 큰 수도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6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되고 6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1는 0 이렇게 됩니다. 동류항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0는 0. 짝수니까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은 0. 자, 눈에 바로 보이십니까? x 하나는 5로 하면 되고 하나는 6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6이 플러스 5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x값은 x-5에서 5 나오고 x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6 나옵니다. 자, 이제 x값 구했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연속하는 두 자연수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은 x값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값은 5고 그래서 작은 수는 5, 큰 수는 6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밑에 문제 3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2배 하였더니 제곱한 것보다 8만큼 작았다. 어떤 자연수를 구하시오.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건식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2배 하였더니 자, 2배 했으니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식을 2x 2배 했더니 제곱한 것보다 8만큼 작았다. 그래서 x제곱 제곱한 것보다 이 2x가 8만큼 작았으니까 여기서 8을 빼주면 같아집니다. 자, 어떻게 세우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2배 하였더니 제곱한 것보다 8만큼 작았다.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를 8을 더해야지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2배 하였더니 자, 2배 했습니다. 제곱한 것과 비교해서 이 2배 한 것이 8만큼 작았으니까 2배 한 것에다가 8을 더하면 제곱과 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식을 세웠습니다. 자, 2항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는 0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x 2, 4, 8이고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자, x값은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나오고 x 마이너스 4에서 4 나옵니다. 마이너스 2는 적당한 값이 아니니까 x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약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 4번하고 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우리가 항상 학습하는 방법 4번은 내가 먼저 풀고 5번은 학생이 먼저 풀고 제가 풀어주면 비교해 봅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4번. 초속 30m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발사한 물로켓의 x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m라고 할 때 이 문제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높이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x초 후 높이 이만큼. 조식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로켓이 25m 높이의 지점을 지나는 것은 발사하고 나서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x초 후다 이렇게 미지수 x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이 높이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높이식이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이게 높이가 됩니다. 이 높이가 25m 여기 25m라고 나왔으니까 식을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는 25라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높이는 x초 후의 높이는 25m다. x초 후의 높이는 25m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조금 앞으로 써보겠습니다. 저기 까만색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는 25고 좌변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25는 0입니다. 모두 다 개수가 5의 배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요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하시고 인수분해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수분해 이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1, 5 곱하면 5 되고 양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더해서 마이너스 6 됩니다. x값은 x-1에서 1 나오고 한쪽에서는 5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도 풀었습니다. x는 1이고 x는 5입니다. 자, 마지막에 답 구하기. 1과 5가 몇 초 후인지 그랬으니까 1초 후, 5초 후 둘 다 답이 됩니다. 1초 후에 그리고 5초 후에 물로켓의 높이는 25m가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이렇게 지면이 쭉 있으면 물로켓을 쏘면 이렇게 뿅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고 이렇게 뿅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25m 지점이 대충 뭐 한 이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25m. 그래서 출발해서 1초 후에 25m에 도달했다가 쭉 비행을 하다가 떨어질 때 다시 25m에 도달하고 땅에 떨어지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의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자, 밑에 5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자, 풀어봅시다. 똑같은 문제니까 지면으로부터 초속 60m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x초 후에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0x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과 비슷합니다. 이게 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체가 지면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은, 자, 여기 중요한 말, 지면으로 다시 떨어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높이가 지면이니까 높이가 0m라는 얘기입니다. 0m. 높이가 0m. 지면 높이가 0. 수직으로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x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x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0x고 이 지면의 높이가 0입니다. 자, 됐습니까? 지면으로 떨어진다. 높이는 0이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눕니다. x제곱 마이너스 되고 12x 됩니다. 는 우변은 0. 인수분해 바로 됩니다. x로 공통인수 묶어내시면 됩니다. x-12는 0. 요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를 조금 발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모든 항에 있는 공통인수를 빼낸다 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x값은 요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 x에서 x값은 0 나오고 요 x-12에서 12 나옵니다. 자, 답은 뭡니까? 12초 후에 다시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과학시간 0초, 이거 출발할 때 지면에 있으니까 출발할 때도 높이는 0이고 떨어질 때도 높이는 0입니다. 그래서 x가 0 나오고 12 나오고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자, 지우고 자, 쭉 올려서 도형 문제 해 보겠습니다. 도형 문제. 요거는 조금 키워서 해 보겠습니다. 도형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좀 해야 되니까. 자, 6번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서 풀고 7번은 동일한 방법으로 누가? 학생이 먼저 풀고 저의 설명과 비교해서 공부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5cm, 6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시선을 먼저 두셔야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늘렸더니, 요거 중요한 말, 똑같이 늘렸더니 처음 넓이의 3배가 되었다. 여기 3배가 되었다. 느린 길이를 구하시오. 느린 길이. 느린 길이를 x라고 할 겁니다. 느린 길이를 x. 어디가 x입니까? 여기가 x가 됩니다.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도 x. 똑같이 느렸습니다. 자, 미지수 정하기. 느린 길이를 x라고 하면 느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5. 여기서부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x 플러스 5. 잘 안 써집니다.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 x 플러스 6.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요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30입니다. 30. 자, 그러면 느린 직사각형은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5 더하기 x 더하기 6 더하기 x.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처음 넓이의 3배니까 처음 넓이는 30, 3배 하면 90 곱하기 3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떻게 할까요? 좀 지우고 좀 공간을 보고 풀어봅시다.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숫자는 다 기억하십니까? 책에 적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이쪽에다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0이었습니다. 자, 바로 밑에다가 전개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5, 6, 30 되고 9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90는 0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0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60 되고 더해서 11이 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5하고 4 잘 생각이 안 나겠습니다. 15랑 4 이거 곱하면 60 되고 더해서 11 돼야 되니까 여기가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5 여기 플러스 15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부호를 거꾸로 했습니다. 플러스 11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x 플러스 15에서 x 값은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4에서 x 값은 4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풀었습니다. 당연히 x가 느린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15는 안 됩니다. x 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4. 요 칸은 요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지우고 중지를 하고 자, 7번 빨리 생각하고 해 보십시오. 자, 7번 보겠습니다. 잘 풀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m 더 길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m 더 길고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넓이가 4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다. 이 화단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됩니다. 그림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6m 더 길다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x 더하기 6이라고 하면 됩니다. 넓이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자, 항상 그런 겁니다. 직사각형이고 넓이가 나오면 가로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세로의 길이도 알아야 됩니다. 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됩니다. 식 세워보겠습니다. x 플러스 6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 40 이렇게 간단히 식이 세워집니다.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 40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은 0 40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40 4하고 10이 있습니다. 4하고 10 자, 4하고 10 x하고 하나는 4, 하나는 10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x값은
x-4에서 4 나오고 x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두 개 나옵니다. x값 구했고 두 개 중에 문제에 맞는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다 풀어봤고 2차 방정식 단원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단원 2차 함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자, 교재를 조금 넘기시고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을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2차 함수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좀 줄이고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갑시다. 식 하나 써보겠습니다. 2차식입니다. 2차식. 2차식의 기본적인 모양.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2차식. 요 x에 대한 2차식. 요 x에 대한 2차식에다가 뒤에다가 는영 붙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다시 이 x에 대한 2차식에다가 앞에다가 y는 붙이면 2차 함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이 2차식에다가 부등식을 붙이면 2차 부등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이거 이 네 가지 종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차식입니다.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자, 조금 키워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여기 2차 함수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맨 끝에 거 이거 a는 0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b하고 c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b하고 c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a 요 ax제곱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입니다. 2번이 2차 함수입니다. 3번도 2차 함수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요거 5분의 1 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 4번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지우고 밑으로 내려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풀고 있는 겁니다. 자, 9번까지니까 이렇게 놓고 자, 5번 2차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5번 2차 함수 아닙니다. 4번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여기가 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x가 분모에 들어있습니다. x가 분모에 들어있는 거는 2차함수가 아닙니다. 1차함수도 아닙니다. 자, 6번. 6번은 2차함수 맞습니다. 요거 전개해보시면 요렇게 2차식이 나옵니다. 이 2차함수 맞습니다. 7번 2차함수 맞습니다. 요거 완전제곱식 요것도 전개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괄호를 풀면 다 2차함수 나옵니다. 2차함수 맞습니다. 8번 2차함수 아닙니다. 요 8번 같은 경우 이거 반드시 전개해가지고 동류항 계산까지 다 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x제곱 소거됩니다. 그래서 2x만 남습니다. 2x만 1차식이 됩니다. 1차식. 그래서 8번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아닙니다. 9번 2차 함수 아닙니다. 여기 는영 있습니다.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자, 8번 조심하십시오. 꼭 선생님처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좀 키우고 자, 10번부터 14번까지 해 보겠습니다.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것이다. 2차 함수인 것에 0표, 아닌 것에는 x표. 자, 함수식을 만들고 2차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함수식 만드는 거 잘 해야 됩니다. 잘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y는 x제곱.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2차 함수. 11번. 한 개에 200원인 사탕 x개의 가격 y1. 가격은 사탕 값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y값은 200x. 2차 함수 아닙니다. 자, 12번. 시속 4km로 x 플러스 2시간 동안 달린 거리. 자,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거리 y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전개하시면 2차 함수 맞습니다. 4x제곱 플러스 8x 맞습니다. 여기 4x제곱. 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자, 자신 있으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먼저 하셔도 됩니다. 세우고 하셔도 됩니다. 자, 13번. 가로의 길이가 3x cm, 세로의 길이가 2x 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둘레의 길이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를 더하고, 공식처럼 아셔야 됩니다. 2배. 요게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동류항 계산하면 5x니까 10x입니다. 10x.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도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4번. 반지름의 길이가 2x cm인 원의 넓이 y제곱 cm.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괄호까지 정확히 하고
곱셈 기호도 정확히 이렇게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 2x를 제곱하면 4x제곱이니까 4파이 x제곱이라고 정리됩니다. 2차 함수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조금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나갔냐면 2차 함수는 무엇인가? 2차 함수는 무엇인가?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83페이지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